자, 오늘 시청자 유리꽃 향기님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유리꽃 향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말 그대로 어릴 적에 또 집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뭐 집에서 항상 요즘 귀신 본 이야기 아니면 무서운 이야기를 겪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유리꽃 향기님. 네, 안녕하세요. 떨려요. 벌써 떨리죠? 너무 떨려요. 떨리죠. 이게 떨려요, 처음에.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이게 네네. 은근히 많이 떨리네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네, 네, 조금만 하시다 보면 편안하게 그냥 본인 이야기 네, 계속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릴 적에 겪었던 일이 맞나요? 네, 어릴 적부터 이제 거의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좀 네.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귀족님들도 많이 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는 어떤 귀신에 관련된 건가요? 이제 대부분 이제 영화를 트이실 때 어떤 계기로 이제 트일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쵸, 예. 경우도 어렸을 때 영환이 튀었던 게 혹시나 이 계기로 인해서 제가 영환이 좀 튀었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오, 영원히 트이게 된 계기. 예,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영환이 튀었구나라는 건 아닌데,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보게 된 걸까? 영혼들을 보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음, 바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음, 기회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네.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귀신들을 보았을 때는 저는 정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체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남들도 보겠구나 하는데 뭔가 이제 점점 시선들이 쟤 왜 저래? 쟤 관심 받고 싶나? 이제 오, 어리니까 뭔가 자기한테 모든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어른들이 그런 거 장난하면 못 써.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내가 보는구나. 그래서 좀 오, 우울증 왔었어요. 아기 때 아닌 우울증? 왜냐하면 주위에서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너 이상해? 라고 그러니까. 몇 살 그래서 때죠? 정확히 이게 귀신이다라고 인식한 거는 제가 6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오, 전부터 봤는데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귀신이라고 하면 막 되게 무섭고 피 철철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랑 섞여 있었어요. 그냥 다만 좀 힘이 없어 보이시네? 그냥 저분은 왜 저렇게 최차할까라는 느낌만 있었지. 그게 오, 귀신이란 거는 전혀 못 느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랑 너무 똑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몰랐었는데 이제 이게 너무 고민이 되니까 초등학교 때 진지하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네. 나는 이상한 것이 보인다. 엄마, 이게 진짜 내가 이상한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인데 네네. 그때 엄마가 제가 태어난 지 100일 조금 안 됐을 때요. 안 됐을 때 이제 저를 이제 키우시면서 이제 힘드셔서 제 옆에 저를 이제 눕히시고 재우시다가 이제 잠깐 잠이 드신 거예요, 같이. 네네. 근데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기분 좋은 천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툭툭 건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자면서 바람에 커튼이 내 얼굴을 간지럽히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든 게 저희 집에는 커튼이 없던 거예요. 오, 그 어떤 커튼도 달려있지가 않고 그리고 엄마가 주무실 때 창문 옆에 잔 것도 아니고 방 중앙에서 잠드셨는데
그런 느낌이 드니까 순간적으로 눈을 개슴츠레 뜨셨는데 어떤 여자가 서 있던 거예요. 한 나이 추정은 한 16살에서 18살 정도 돼 보이는 한 고등학생?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예.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엄마가 왜 내 방에 여자아이가 있지? 근데 그게 순간 귀신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라는 순간에 또 그 치맛자락이 엄마 얼굴을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꿈이 아니다. 이거는 꿈이 아니다. 근데 눈을 이렇게 팔 베개를 하고 계셨는데 팔을 살짝 빼서 그 치마 밑에를 보신 거예요. 귀신은 발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역시나 발이 없던 거예요. 근데 예. 이거를 소리를 질러야 되나? 내가 소리를 지르면 저 귀신이 우리 애기한테 해코지를 할까? 막 그런 진짜 온갖 생각이 막 드는 순간에 갑자기 그 여자애가 엄청나게 슬픈 얼굴로 정말 조금만 있으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저를 하염없이 쳐다보는 거래요. 예. 그래서 와 이건 아니다. 깨야 된다. 이건 잘못하면 우리 애기가 이제 저가 첫째 애니까 장녀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애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와 하고 딱 깨셨대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제가 엄청나게 울더래요. 막 네네. 진짜 막 세상 떠나는 것처럼 우는데 엄마가 왜 그래 유리야 왜 그래 하고 안았는데 제 몸이 엄청 불덩이 같이 예. 정말 심하게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너무 당황스럽고 엄마도 제가 첫째다 보니까 저를 그냥 안고 그냥 무조건 병원으로 달리셨대요. 달리셔서 응급실을 예. 갔는데 병원에서도 애가 너무 열이 심하니까 이거를 열을 못 내리면 이제 뭐 애기니까 잘못하면 장기가 파손이 되거나 뭐 눈이 멀거나 아니면 좀 뇌 쪽으로 다칠 경우가 있대요. 이게 너무 열이 많으면. 오, 그래서 맞아요. 병원에서도 병원에서도 자기네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라면서 열심히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지쳐가고 있었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죽더라도 내 품에서 아기를 이제 죽는 거를 보겠다 하면서 그냥 병원에서 더 이상 뭐 진전이 없으니까 저를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열심히 간호를 하시고 근데 또 잠들었는데 또 잠드는데 또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치맛자락의 느낌이. 오. 그래서 또 눈을 떠보니까 역시나 그 여자애가 제 옆에 서서 저를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번에는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뭔가 안심되고 뭔가 너무 기분 좋은 이건 귀신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쁜 여자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너무 기분 좋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으악 하면서 깨신 거예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이제 저를 만졌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열이 싹 내린 거예요. 오, 신기하다. 정말 거짓말처럼. 예. 그래서 엄마도 뭔가 우선은 이상하니까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도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뭐 자기네들이 설명한 방법은 없지만 다행히 이제 열이 내리고 따로 뭐 이게 장기나 뭐 다른 쪽은 아직 이상은 없다. 네. 뭐 해서 이제 돌려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이래. 병원. 네. 병원에서 이제 돌려 보내고 이제 그 계기로 인해서 엄마가 네가 좀 그런 거 영화 쪽이나 좀 그런 촉으로 네가 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게 왜 납득이 가냐면 제가 예. 지금까지 조금 안 좋았던 일, 뭐 위험했던 일 할 때마다 제 뒤에서 귓가에서 그 정도 나이대에 되는 여자아이가 위험해? 너 그거 하지 마. 안 돼? 라고 이렇게 혼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소리가 왜 들렸을까? 왜 했을까? 매일 궁금했었는데 엄마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여자애가 내 주위를 맴돌고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안이 튀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문득 드는 거예요. 오. 이제 제 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영안 튀었다는 게 이제 뭐 남들 말하면 뭐 수호신이다 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자기 수호신은 못 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렸던 거예요. 목소리만 뭐 이렇게 들리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 이 계기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그냥 모든 게 이게 귀신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네. 이게 언제부터 귀신이라고 느꼈냐면 하루는 이제 유치원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는데 저희가 아파트를 살기 때문에 이제 저희나 부모님이 맞벌이시다 보니까 뭐 네. 유치원에서 절 데려오고 그런 게 없고, 그냥 앞에서 유치원이 이제 차에서 내리면 바로 그냥 쫄래쫄래 제가 올라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누르고 이제 올라오고 막 그런 이제 시절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제 방에 제 책상에 저의 나이 또래인 여자애가 제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예. 쳐다보면서 친척인가? 하고 한번 슬쩍 보고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그러니까 왔어. 그러니까 엄마 내 방에 누가 있어. 그러니까 맨 처음 엄마가 되게 막 요리를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친척이 와서 요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 예. 그렇게 요리를 많이 안 하세요. 예.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요리를 많이 안 하시는데, 그날따라 요리하시니까 뭐 어른들은 잠깐, 아빠도 안 계시고 하니까 어른들은 잠깐 나가고 그 애가 있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무슨 소리야 얘는 하고 이렇게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방을 놓으려고 제 방을 갔는데 그 애가 그냥 막연하게 제 그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 같은 애가, 다리도 있어요. 뭐도 있고 정말 그냥 사람인데, 그다음에 좀 쳐다보면서 너 누구야? 이러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네네. 누군데 내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러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승질이 났어요. 그 애기들 그런 거 있잖아. 자기 물건 만지면 되게 싫잖아요. 아, 괜히 그런 게 버젓이 있지. 제 책을 막 만지고 있고 제 말을 일명 안 듣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 누군데 왜 내 거 만져?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가 은희야 왜 그래? 그러니까 손을 가리켜서 엄마 제가 내 책상에서 자꾸 놀아 라고 했는데, 엄마가 오면서 아무도 없잖아. 너 왜 그래?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책상에는 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없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애가 봤던 책이 그대로 그냥 페이지가 열려 있는 채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느낀 거예요. 아,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분간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루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넘기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파트 단지에 조금 벗어난 곳에서 피자집을 하셨어요. 오, 예. 네. 피자집을 하셨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는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신호등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낮이에요. 낮인데 신호등을 가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반대편에 있던 제 나이 또래인 남자아이가 그대로 이제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 마침 차가 그 애를 쳤어요. 오,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붕 뜨면서 이제 바닥으로 이제 내리 꽂혔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제 옆에 있던 어른들 놀라면서 제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이제 보면 예. 안 되니까. 근데 가려도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구급차 불러. 이제 어른분들 막 어떡해 얘 어떡해 뭐, 그러니까 뭐 그 운전자 하신 분도 너무 당황스러우신지 막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아 뭐하냐고 빨리 애를 태워서 병원을 가야 되지 않냐고 막 진짜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눈은 예. 안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그 남자분이 그 애를 태우고 이제 그 자리가 떠나니까 그 어른분이 저를 괜찮아 좋은 거 아니니까 보면 안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람을 친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진짜 아무렇면서 뭐지? 와 저게 사람이 친 거구나 하면서 며칠을 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선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냈어요. 정말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데, 또 그 신호등 앞에 제가 서 있는데 그때 사고 났던 애가 똑같은 옷을 입고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그 남자애가 얼마나 다쳤는지도 저도 모르고 그냥 어린애니까 막연하게 그냥 제가 다 나아서 퇴원을 해서 저 앞에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리니까. 예, 예. 근데 저랑 그 남자애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애가 무표정으로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인데 갑자기 이게 파란불이 아닌데 빨간불인데 그 남자가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쟤 왜 저래? 왜 저래? 그런데 갑자기 차도 없는데 갑자기 얘가 몸이 붕 뜨더니 다시 바닥으로 내려 꽂히는 거예요. 그때 사고처럼. 와, 제가 그 붕 뜨는 반복하는구나. 모습에서 바닥으로 내려 꽂는 것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머, 근데 갑자기 그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진짜. 무슨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직으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이 굳는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쟤가 살아있지는 않구나. 살아있는 애가 아니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애가 호련히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따가 꼭 그 다음날 또 이제 부모님 피자 가게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는데 그 애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반복을 하는데 그때는 더구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아무도 그걸 모르고 정말 태연하게 지나가는데 그 애는 그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보니까 무섭기보다는 너무 불쌍하다는 느낌? 너무 이건 아닌데 쟤는 왜 자꾸 저러지? 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걸 제 눈으로 계속 봤어요. 와, 그래서 예. 이 어린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쌍하니까 꽃을 꺾어서 그냥 유리병에다가 물을 채워서 거기 신호등 옆에다가 제가 세웠어요. 네네. 예, 꽃을 놓고 제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으니까 그 남자애가 제 옆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똑같은 걸 반복을 하진 않고 이렇게 저랑 똑같이 쭈그려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예. 너 죽은 거야? 너 죽은 거야?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제가 놓은 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자꾸 여기 있으면 안 돼. 안 되는 거 알잖아.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는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예.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데 아이고. 너무 눈물이 나서 그 애 대신 막 펑펑 울었어요. 그 꽃감 옆에서 계속 펑펑 우니까 얘가 갑자기 정말 일명 하늘나라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좋은 데를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몸에서 빛이 나더니 사라졌어요. 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애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알아주고 제가 꽃을 놔주고 하니까 그 애가 이제 뭐 마음의 위안을 받은 마음의 위안을 받아서 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린 마음에 너무 그냥 꽃 한 송이라도 놔줘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해줘서 이제 그 애가 그날 이후로는 거기에 보이지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와.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사연도. 너무 선하시다. 그 마음이 딱 느껴져요. 그 선한 마음? 그 애기잖아요. 또 애기 때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무서움으로 다가왔다가 쟤도 사람이었고 쟤도 똑같은 일을 너무 반복을 하니까 이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저한테 꽂혀가지고 너무 찌릿해가지고 그 꽃을 이제 놓게 됐는데 이제 뭐 이런 사연도 있었고 네네. 또 한 사연 같은 경우는 동물이에요. 네. 동물인데 제가 이제 또 피자집 아빠 부모님 있는 피자집을 또 가고 있는데 네. 저 멀리서 고양이 한 마리가 바닥에 도로 위에 이렇게 쓰러져 있고 또 다른 한 마리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 어떡해 차에 치였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이제 우선은 아기가 다쳤는데 얼마만큼 다쳤는지는 뭐 보이지는 않고 그냥 멀리서
점점 더 이제 걸어오는데 저게 고양이고, 고양이 2마리 중에 1마리가 바닥에 쓰러졌다는 게 점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아, 저걸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정말 빠른 속도로 막 오는 거예요. 고양이 1마리가 이렇게 그네 있는데 제가 막 손을 휘잡았어요. 안 된다고 막, 오시면 안 된다고 막 했는데도 그 차가 그냥 쌩 하고 그 고양이를 친 거예요. 어이구, 예. 와, 저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는 그냥 휙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째려보면서, 와, 진짜 나쁜 아저씨네? 라고 해서 다시 쳐다보는데, 그 고양이 1마리가 멀쩡히 거기에 또 서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차가 지나갔는데, 예. 왜? 하면서 쳐다가 가까이 갔는데, 그 고양이가 그 바닥에 쓰러진 고양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미 죽었고, 그걸 자기 자신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영혼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느꼈냐면 가까이 가니까 그 고양이를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게 투명해서 비치는 거예요. 오, 예. 이게 뭐냐 그 사물이면 그 고양이만 원전히 보여야 되는데 그 반대편에 인도가 같이 이제 보니까 아 저게 영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빠 피자집을 막 달려가서 아빠 바깥에 고양이가 있는데 차에 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시더니만 바깥을 보내면 아이고 어째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 가시는데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들쳤는데 이미 이제 죽은 거죠. 예. 이제 죽었는데 그 건물 뒤 주차장에 이렇게 화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파서 고양이를 이렇게 묻어주고 이제 무덤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갑자기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쟤는 좋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이제 저희가 화장실을 가려면 그 건물 뒤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뒤쪽으로 가야 됐어요. 네. 어느 날은. 근데 가는데 그 무덤에 그 고양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뭐야? 왜 여기 있어? 왜 안 갔어? 라고 하니까 그냥 이래요. 그래서 배고픈가? 이래서 저희가 피자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햄이나 그런 소세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 주방에 들어가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너 먹을래? 하고 앞에 놓으니까 먹는 모습은 취하는데 음식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네. 아 역시 죽은 영혼이 맞는구나. 근데 며칠 동안 계속 거기 있길래 제가 계속 이제 진짜 몇 개월 동안은 계속 그이한테 햄을 줬어요. 오. 그냥 죽은 애인데도 불구하고 보이니까 그냥 안쓰러우니까 계속 먹이를 갖다 주다가 언제는 한 번은 엄마한테 발각돼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막 손님들 먹을 거를 엄마는 안 보이시니까 그냥 흙에다가 뿌린다고. 그치. 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고양이 무덤이 있다고는 모르세요.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네네. 모르니까 그냥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특이하다 보니까 제가 또 특이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그렇게 주고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는데 그때 이제 점심 시간이라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네. 아이고 동생 이름을 영미가 안 보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영미 아빠 차에 있어 불러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 그 또 뒤쪽 주차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차를 봤는데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없지? 하면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예. 신발에 눈이 많이 묻어 있었는데 그때 그 분명히 그 눈이나 먼지 같은 거 털으라고 이런 무슨 철판 같이 이렇게 꼬아서 발판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발을 털고 딱 발을 내디는데 이게 미끄러져서 제가 슬라이딩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슬라이딩을 탁 하면서 머리도 함께 탁 부딪혀서 진짜 잠깐 기절을 했어요. 진짜 너무 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꽉탕 하고 진짜 대자로 딱 뻗는 바람에 잠깐 기절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한참 얘가 왜 안 오지? 얘네 둘이 안 오지? 하는데 갑자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뒤에서 진짜 시끄럽게 냥냥냥냥냥냥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뭐 고양이가 이렇게 울지? 하고 이렇게 뒷문을 열어서 보니까 네. 제가 피를 흘리면서 이제 누워있던 거죠. 넘어졌는데 이게 어디서 피가 나온지 모를 정도로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와. 어머 얘 왜 이래? 얘 왜 이런데? 근데 그 근처에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가 앉아서 계속 울더래요. 냥냥냥냥 막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일명 제가 이제 뭔 사고를 당했다라는 식으로 냥냥냥냥 우니까 엄마가 고양이를 한번 훑게 보고, 그리고 너무나 불길하게 그때 당시에 그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였어요. 검은 고양이 좀 불길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호이 호이 막 저리 가라고 막 이랬는데 걔가 가지도 않고 냥냥냥냥 하니까 엄마가 저를 딱 들쳐 올렸는데 몸에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 그런 유리문 보시면 밑에 이런 은색깔로 이렇게 철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유리문에. 네네. 예, 그 밑에 손이 들어갔는데 그게 날카롭다 보니까 새끼손가락 위에 있는 피부가 벗겨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예. 제가 가면서 몇십 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과다출혈 정도까지 피가 엄청 많이 났었는데 저를 안고 아버지가 이제 뛰어서 바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끝내고 선생님도 좀만 늦게 발견됐으면 겨울이었고 피도 너무 많이 흘렸고 어린아이라서 잘못했으면 좀 더 크게 했는데 다행히 일찍 초기에 발견돼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 고양이가 와. 울어주지 않았었으면, 그러니까 선생님도 의아한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피부가 벗겨지긴 했지만 그거 비해는 너무 피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고양이가 울지 않았었으면 저는 어떻게 될 줄 몰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와. 고양이가 안 울어줬으면. 고양이 그러니까 보은이네. 한편으로는 예, 고양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은 고양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겉모습만 틀린 것 뿐이지, 동물들은 오히려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혼의 도움도 받은 적도 있어요. 절대로 진짜로 어떤 이야기를 듣건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요. 동물은 사람보다 악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오히려 동물은 천사예요, 천사.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생각을 해서 그냥 아우. 검다라는 이유로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건 또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우. 진짜 저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동물은 그 순수 그 자체니까. 아, 근데 맞아요. 오늘 이야기들이 귀신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냐, 다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귀신도 봤어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무서운 귀신도 봤지만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사람 같은 귀신들, 좀 따뜻한 귀신들,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공포로 다가오지는 않았고, 오히려 고맙다, 와 그냥 불쌍하다, 뭐 그런 느낌의 귀신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무섭게만 다가오는 귀신들을 보시는 분이 있는 거고, 이렇게 뭔가 그냥 불쌍한 영혼들, 뭔가 악귀보다는 그냥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 귀신을 보는 게 다들 뭐 폐가나 흉가를 가시니까 당연히 흉은 가고 정말 무서운 귀신을 당연히 보죠. 그런 데 가서 정말 이렇게 맘씨고 온 귀신들이 어딨어요. 한쪽으로. 아, 진짜 유리꽃 향기님과 예전에 제가 갔던 펜션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거기 가면 그런 맑은 영혼들이 있을까? 싫어요. 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진짜 전 산도 진짜 무서워요. 정말 그럼요. 그게 예전에 저 펜션 그거를 봤는데,
너무 공감되는 게 진짜 산은 무서워요. 산도 무섭고 나중에 수살기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무서워요. 그럼요. 맞아요. 자, 유리꽃 향기님,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면, 지금도 귀신을 네. 똑같이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못 보시나요? 지금은 되게 웃긴 게 못 봐요. 오, 이게 이게 어렸을 때 영혼이 말고 지금 탁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오, 예.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 영화니 튀신 분들은 쭉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반쯤만 닫혔다고 해야 되나? 옛날처럼 보이진 않는데 예. 그래도 좀 뭔가 느끼거나 대부분 귀신을 볼 때 막 몸이 허하다? 뭐 안 좋다 할 때 많이들 보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네네. 경우는 오히려 컨디션이 최상일 때 귀신을 봐요. 오히려 이분 진짜 오히려 특이하다. 와우. 오히려 와 오늘 날아갈 것 같아 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데 귀신이 보여요. 그래서 아? 이러는 경우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만큼은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은 느끼고 저기에 뭔가 있고 여긴 뭔가 아닌데 라면 이제 조금 뭐 주위에 이렇게 수소문하면 역시나 거기에 좀 안 좋은 일 뭐 그런 게 좀 얽혀 있긴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컨디션이 엄청나게 최상위 컨디션일 때 귀신을 오히려 본다라는 네. 또 반대의 그런 네. 이야기를 들어봤었네요. 오늘 네. 유리코장님께서 또 실제로 목격을 하셨던 연가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나 또 감동적이고 또 연가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곱창 전골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가 이 이야기와 되게 연관성이 많은 화면인데요. 어느 날 우연히 줍게 된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있던 물건 때문에 큰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길거리나 집 앞에 하얀 보자기로 쌓여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신다면 절대로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곱창 전골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닉네임이 되게 이제 곱창 전골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했는데, 네네. 네, 조금, 근데 전 1000명이나 보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떨리는데, 지금 네네. 3,000명이에요. 더 떠시라고. 최대한, 네, 2,000명 더 플러스 했어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말씀해 네,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제가 뒤에 배경에 해놓은 것처럼 어떤 하얀 네, 보자기, 보따리를 들고 들어와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실수를 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네, 아이고야.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 네, 파이팅하는 구호가 있잖아요. 네네. 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어, 일단은 좀 저는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서 좀 기묘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예, 넋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구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3층에 살았고, 2층에는 새 들어 사는 택시기사 부부가 살고 있었고, 그 택시기사 부부의 이제 남편분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살고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엄마가 항상 하굣길에 이제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집에 이렇게 막
왔는데 대문 앞에 이렇게 흰 보자기로 쌓인 뭔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저게 뭐지 했는데 엄마가 이제 굳은 표정을 막 하시고서는 저를 먼저 집에 들여보내고 그걸 버리러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열어보지도 되게 않고요? 궁금해서 예, 열어보시지도 않고 예.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 엄마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뭔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하던 차에 한 몇 번 정도 보자기를 더 봤어요.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가 그냥 처리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네. 어느 날 이제 집에 똑같이 오는데 엄마가 시장에 가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저는 가기가 싫어서 그날따라 그래서 집으로 혼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앞에 그 흰 보자기가 또 있는데 그거를 엄마한테 혼날 걸 알면서도 너무 들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들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2층에 이제 평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택시기사 부부분이 이제 모시고 계시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네네.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애기야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학교 갔다 왔어요. 이랬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제 하얀 보자기가 무거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주얼 고주얼 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렇게 뭔지도 모르는 거를 함부로 집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평상에 그거를 이제 저보고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펼쳤어요. 오, 이거 근데 뭐가 펼치는 들어있었을까? 순간 예. 네, 펼치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제가 소름이 쫙 끼쳤던 게 보자기를 딱 여니까 그 약간 작은 늙은 호박 있잖아요. 호박? 그 늙은 호박에, 네, 호박이요. 예. 호박에 식칼이 이렇게 한가운데 꽂혀져 있고, 오? 그리고 막 난도질된 머리카락이랑, 그리고 그 고춧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둘 다 굳었어요. 할머니도 그렇고 저도 굳었어요. 아, 이게 뭐지 했는데 너무 모양새가 흉측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가지고 고춧가루가 순간 확 바람에 따라서 날렸는데 그게 할머니 얼굴로 이렇게 확 고춧가루가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눈에 고춧가루가 확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할머니께 버리라고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막 도망들어서 막 왔죠.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새벽에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바깥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갔더니 막 경찰이 와 있고 막 구급차가 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2층 집에 도둑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도둑이 들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택시기사 부부분께서는 자리를 비워가지고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그 도둑이랑 딱 맞닥뜨린 거죠. 근데 서로 놀래서 도둑도 어쨌든 도망을 가기는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너무 놀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아, 충격 받으셔서? 네,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러고 나서 열흘도 안 돼서 의식을 되찾으셨었는데 이제 여든이 다 가까운 나이라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섬뜩했던 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할머니께서 눈을 못 감고 눈을 이제 부릅뜬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그 고춧가루 생각이 자꾸 저는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냥 그 기억을 꺼림직하게 그냥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생이 됐죠. 대학생이 됐는데 친구가 졸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동대문에 점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집에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분께서
뭐 사주랑 관상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예. 왜 할 말이 있는데 말을 안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뭔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데 왜 그걸 말을 안 해주는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마음에 항상 꺼림칙했던 게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 이런 약간 이런 사주나 관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니까 그래서 네네. 그 얘기를 그냥 무당분께 했어요. 네. 그랬더니 무당분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민간신앙 같은 걸로 저주하는 그런 살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밥 쳤다 그래서 이거죠? 네, 그런 네.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네. 늙은 호박에 식칼을 꽂은 거는 원래 호박이 되게 길한 채소래요. 예. 그래서 그런 장수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다가 식칼을 꽂는다는 게 그런 길한 거를 끊는다는 의미고 와, 예.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난도질이 막 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머리는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 생명력을 단절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예. 그래서 그거고 고춧가루는 이제 다 된 일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네요. 네.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집안의 화나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고춧가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그걸 이제 열어보면서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안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놀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 무당분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좀 눈가가 촉촉해져서 이렇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분이 제 손을 이렇게 확 잡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갑자기 애기야 괜찮다. 다 괜찮아. 건강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소름 끼쳤던 거는 저는 무당분께 그 할머니가 저를 애기야라고 불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무당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또 막 눈물이 막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을 막 흘리니까 무당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아가씨가 말씀하신 할머니가 왔다 가셨다고. 근데 그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다 알고 계셨고 살 만큼 사셔서 그냥 어린 아이를 한 명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분이시고 너무 좋았던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시니까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무당분께서. 근데 그러면서 되게 무서운 표정을 갑자기 지으시면서 근데 너 아가씨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게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남이잖아요, 할머니는. 네네. 그래서 생면부지의 남이 정말 순수한 호의를 가지고 희생을 했을 때는 목숨값이라는 게 있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목숨값을 빚진 거래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면서 그 빚진 목숨이나 생명을 가지고 정말 나쁜 짓을 하거나 똑바로 살지 못하면은 정말로 큰 화를 대대로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그 목숨값이라는 빚을 갚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보를 하게 된 것도 제가 네. 처음으로 이렇게 좀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처음인데 네네.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요새 들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이유가 지금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때가 네.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이요? 막 비가 오고 오늘이라고 딱 말할 순 없지만 요 네네. 즈음이에요. 그래서
네, 좀 이런 걸 말을 하면은 좀 지금은 성함도 기억이 안 나지만 좀 위로가 될까, 넋의 위로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제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같이 명복을 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아, 아니 잠깐만. 이게 손녀를 다 알고 계신 네. 상태에서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니까 손녀도 아니고 저는 그냥 윗집 사는 애였던 거죠. 그래도 그분에게는 손녀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숨값을 빚졌다는 말이, 네, 그 말인 것 같아요. 와, 네. 이게 어찌야 됐건 그 양밥이라는 게 정말 나쁜 거긴 해요. 그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네, 정말 잡고 싶은데, 와.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무당분이 정말 혹시 또 다른 얘기도 한 게 있나요? 아니요,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는 안 찾아갔어요. 근데 저 그래서, 궁금한 게 그 무당분은 네. 아무런 정보 네. 없이 그냥 찾아가신 분이에요? 아무런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그냥 그 친구가 쫄라가지고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쫓아간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냥 저를 보시면서 뭔가 응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보자기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지금까지도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누구한테 보낸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2층이랑 3층이 같이 사는 주택이었으니까. 예, 근데 그 시절에는 CCTV나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 그냥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 얘기해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살을 뭐 갖다 붙이면 사실 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그냥 그렇게 좀 요새는 가볍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좀 무거운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네, 대로 네, 조금 무거운 네, 주제고, 할머님께서는 네. 진짜 자기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음, 네, 그 음. 무당분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가장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 모든 네, 종교를 막론하고 정말 자기 네, 희생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네, 네, 예, 근데 맞아요. 이제 곱창전골님께서는 더 그만큼 잘 사시면 되는 거고, 진짜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곱창전골님도 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해 네,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힘든 건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기가 네, 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아까 뭐 다른 이제 채팅창들의 반응을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나 곱고 이뻐서 무서운 얘기가 아, 무서웠을까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잘 해주셨고 정말 아, 네, 그 호박에 그거를 꽂아놨다는 거 그리고 머리카락을 네, 난도질 해놓은 거 고춧가루 그게 네, 도대체 의미가 네. 뭔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정확한. 그쵸. 그런 주술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요거는 네. 한번 화선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아시는지 네. 혹시 그런 혹시 거? 기회가 되시면 꼭 물어봐 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곱창 전골님, 또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말씀 잘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네. 잘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잘 고맙습니다. 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충격적인데요, 이거 얘기? 지금 화선이님한테 한번 제가 연락을 드려볼게요. 바로. 어, 이거는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모른다면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실 테니까. 궁금해서. 여보세요? 네, 보고 계셨죠? 네. 이런 양밥은 도대체 뭐예요? 이런 아세요? 양밥들은, 네, 저도 이런 종류의 양밥들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호박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 호박의 형태를 제가 듣고 계속
뭐지 하고 저도 계속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의 머리라고 보면 돼요, 이게. 호박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 네, 머리를 뜻하는 거에다가 머리카락도 있었고 난도질을 당했지만 네. 그리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칼을 꽂아 넣음으로써 이제 어떤 머리 쪽으로 나쁜 양밥이 들어가게끔 했는 것 같아요. 이제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모든 이게 무속인들한테마다 물어보면 다 다른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네. 쉽게 생각해서 호박에다가 칼을 꽂아서 피가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블러드가 났다. 그쵸. 케찹이 줄줄 흐르게끔 어떤 양밥을 하겠다. 사고수에 관한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가장 나은데, 이제 예. 그 양밥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거를 풀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의 지혜는 원래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갖다 내비려야 되는데 또 갖다 내비리면 또 이제 또 곱창 전골님께서 또 갖고 와서 열어볼 거를 아시기 때문에 뭔지라도 확인을 하자 하고 열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 곱창 전골님이 그걸 다시 가지고 온다라는 걸 표현했다는 것은 자꾸 그쪽의 양밥의 기운이 곱창 전골님을 뭔가 끌어들인다는 내용인 건가요? 홀린다 뭐 이런 그쵸. 내용인 건가? 이게 표적이 지어진 양밥이라면은 네네. 그 표적의 대상한테로 가게 만들었을 건데 아니면은 이게 진짜 못된 무당이 어떤 살을 넣어서 예를 들면은 대수대명이라고 있어요. 이 그쵸. 사람 목숨 대신에 다른 거를 보낼 때 그럴 때도 그런 양밥을 쓰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불특정한 다수들이 끌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와, 진짜 그거 나쁘다. 정말 나쁜 거예요, 이거는.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불특정 다수를 그냥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쵸. 어쨌든 내 의뢰인만 안 돌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재수없음 걸린다는 거네?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부적 같은 거 줍지 말아라, 돈 줍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작은 양밥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스케일이 큰 양밥이었던 거죠. 아, 이거 좀 많이 충격적이네요. 진짜 그냥 묻지마 양밥이네. 그쵸, 묻지마 양밥이에요, 그런 거는. 와,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죄책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럼 화선이님은 이거 딱 들었을 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네요. 네, 들었는데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거를 알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갖고 하여튼 저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 부분을. 이게 지금 이야기가 짧았지만 확실히 임팩트가 되게 강했던 얘기였어요, 방금. 왜냐면 네. 그 양밥에 관련된 내용물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자세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또 그 표현을 하셨나요? 네. 와, 이거, 소름 돋네, 진짜. 사람이 질린다, 사람이 질려. 맞아.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양밥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네네. 뭐 어떤 불특정한 어떤 버스에다가 이제 토마토 있죠. 토마토? 예. 방울 토마토를 한 팩을 사갖고 가서 밟아버리면 그 버스 뒤집어진다는 그런 양밥도 있어요.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드리는데 그런 양밥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아니, 토마토를 밟는다고 버스가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을 안 해주셨겠죠. 더 뭐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쵸. 더 대박이다, 많죠. 근데. 많은데 이제 거기서 비슷한 걸로 골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단 그런 식으로 된 양밥이 많아요. 사람 머리를 묘사를 해서 그쪽으로 충격을 주는 양밥들. 그러면 뭐 길거리에 진짜 동전이나 돈 같은 거 함부로 주우면 안 되겠네요. 줍더라도 빨리빨리 쓰거나.
네, 주워가지고 뭐 그걸로 뭐 과자 사 먹고 간다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돈 주웠으니까 이걸로 저금해야지 하고 저금통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야, 모르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샤머니즘적인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맞습니다.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를 화사님께서 또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연락드렸는데 또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선이 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 이거는요, 그냥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 양밥을 던지고 양밥을 친 사람이 나쁜 거지, 할머니와 곱창전골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 할머님은 무슨 죄고, 곱창전골님은 무슨 죄입니까, 이게. 그거를 던져놓은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